마음가짐을 한 번 더 학교 가서 휘둘리지 말고 분위기 휩쓸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휩쓸리지 말고 그냥 본인에게 꿋꿋하게. 알겠죠? 누가 뭐 그냥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야, 너 정도 점수면 못 가. 이런 얘기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보라는 데 가면 되니까. 대학 갈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더 높아요. 요새 애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N승이 들어오는 거니까. 거꾸로 생각하자고요. 기회는 더 많을 겁니다. 자, 연소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아, 뭐야? 자, 무함수입니다. 자, 뭐라고요? 자, 주기함수네요. 두 칸 옆으로 가면 똑같다.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까지의 x제곱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fx dx. 근데 얘가 50이래요. 맞아요? 50이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까지의 x제곱에 fx dx 값이 2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3까지네요. x제곱에 fx dx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네, 여기죠. 왜요? 어째서? 뭐가 문제인데? 주기함수예요. 근데 그 주기성이 여기도 영향을 줘요? 아니요. 거기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옮겨지면 다른 녀석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일단은 이거부터 해결합시다. 이거부터. 네, 요게 이제 이거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쓸까요? 여기가 얘가 우함수예요. fx가. 그럼 기함수는 버릴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되겠죠. x제곱에 fx dx가 되고 더하기 그 다음에 4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fx의 dx가 될 거예요. 되셨어요? 이해가? 맞아요? 그래서 얘가 왜 뭐 사라진지는 알겠지? 아니 써볼게. 네. 4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까지 x의 fx의 dx에다가 더하기 4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까지의 fx dx가 됩니다. 얘가 50이란 얘기죠. 얘가 지워지잖아요. 왜요? 얘는 기니까요. 괜찮나요? 근데 얘가 50이란 말이에요. 얘가 50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2래잖아요. 얘가 2예요. 이렇게.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1까지의 fx dx 값은 얼마입니까? 10이겠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했어요. 자, 근데 이걸 풀어야 돼요. 요걸 풀어야 돼요. 네, 문제는 저거예요. 자리를 어떻게 풀 거냐 라는 거죠. 근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풀어요? 자, 요거를 한번 쪼개봅시다. 이렇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x제곱의 fx dx라고 쓰시고요. 이렇게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1까지의 x제곱의 fx dx이고요.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x제곱의 fx dx라고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죠. 보세요. 근데 요 얘기를요. 요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요 얘기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요 얘기? 요걸 만약에 이렇게 바꾸는 건 어때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범위는 아직 안 바꾸고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게. 얘를 일단 범위는 아직 안 쓰고 여기다가 x 플러스 2에 제곱하고 f의 x 플러스 2의 dx를 하면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그치? 안 되겠다. 잠시만요. 얘부터 하지 말고 얘부터 합시다. 요걸 해야 되겠다. 요 녀석만 따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인테그랄 여기가 x 플러스 2의 제곱에
f의 x 플러스 dx를 할 수 있죠. 대신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그럼 1이 되죠. 얘만. 돼요? 근데, fx가 fx 플러스 1이랑 같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다시 쓸게. 얘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x 플러스 2 제곱에 fx dx가 되죠. 같아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50이라니까. 이게 50. 이해되셨나요? 근데 잘 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랑 3을 넣은 거는 잘 봅시다. 얘가 뭐죠? 얘가 뭐냐면 얘가 우죠. 맞아요? 자, 만약에 gx라니까 여기 gx 없죠? gx가 무함수예요.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의 gx dx 값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gx dx랑 같아요. 다시 그리고 그려줄게. 내가 이렇게 되는 무함수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b면 같잖아요. 그럼 보세요. 얘가 얘랑 같죠. 되셨나요? 그럼 답이 끝났네요. 답이 뭐예요? 그렇죠. 얘 50. 얘 얼마? 얘 2. 얘 얼마? 50. 그래, 이렇게 구할 필요 없었네요. 12. 필요 없네. 이런 얘기입니다. 56번. 이런 대칭성이라던가 모함수라던가 주기성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자, 최고 차이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함수 fx에 대해서 뭐예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fx dx의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이거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4m의 값을 뭐하라? 4를 보죠. f형이 0이고요. 나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플라임입니다. 보시죠? 플라임 e-x f 플라임 e 플러스 x가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4를 보면 f 플라임의 x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얘가 최소값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플라임 x가 요거라 그랬지.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지. 얘가 최소값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이 0이어도 되는 거야. 선생님 이해했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마지막 거. 자, 그럼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돼요. f 플라임이. 자, 그리고 거기 맨 처음에 뭐라고 줬냐면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했어요. 3차 함수가. 그럼 대가리가 있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f형은 0이니까 쳐볼까요? a의 x제곱에 플러스 bx 이렇게. 그럼 만약에 미분을 했다 치면 얘가 이렇게 되죠. 3의 x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요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x-2의 제곱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죠. 왜? 이게 뭐야? f 플라임이 x는 2 대칭이라는 얘기니까요. 이해 되셨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a는 구했네요. 전개를 하시면 얘가 뭐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플러스 4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2. 따라서 fx에서 우린 지금 저거만 몰라요.
마이너스 6x제곱에 플러스 bx.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보죠.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플라임 x가 뭐예요? 3의 x제곱에 쓸게요. 마이너스 12x 하고 플러스 b라서 여기다가 3의 x 마이너스 2에 제곱하시고 여기다가 b 마이너스 12 하면 되겠죠. 됐어요? 됐죠? 근데 이거의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다시 얘기하지만 네, b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가 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합시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여긴 그냥 해야 돼. 이렇게.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에 플러스 bx 에 dx. 이렇게. 그러면 해보죠. 4분의 1의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b에 x 제곱하고 0부터 2까지. 그럼 얘가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 16, 4 빼기 16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2b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네, 최소값이 저거니까 18이면 6이겠죠. 6의 m이겠네.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이 이게 아닌데? 무제곱 분이야? 제곱 3b 2b 8 16 0부터 2까지가 아니야? 아이씨 0부터 3까지다. 여기만 바꾸면 됐네. 왜 4에만 할 필요가 없거든. 이렇게 되면 여기 4분의 81 빼기 54 2분의 9b 이렇게 되겠죠. 어렵네. b가 최소값이 9면 여기 최소값도 여기가 2분의 81이 되죠. 그쵸? 여기에 최소값이 81이 되니까 4분의 81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겠네. 요게 답은 27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63번으로 갑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그 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자, 그림은 y는 x랑 fx의 그래프의 일부를 한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프라임 x가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증가함수란 얘기죠. fx가. 그리고 f0이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f1이 1입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 모두 고른 겁니다. 거기 보면 1,1 지나잖아요. (3분의 1) (5분의 1) 요게 F고요. 좀 더 놓아야겠구나. 요게 F고 여기에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럼 기억 예는 쉬워요. 근데 디귿 보죠. 디귿.
이거 질문 gx를 f에다가 fx라고 할게요. 넣었을 때 g 플라임 x는 1인 x가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미분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전체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돼요? 근데 f값이 어차피 이게 0부터 1에 존재한다 그랬어요. 얘가 1이 되는 게 얘가 1이 되는 애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까다롭긴 하구나. 점수값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1. 그럼 저걸로 해야겠지. 이렇게 하면 되죠. 평균값의 정리. 그래서 범위를 영하별로 잡아도 되나? 영하별로 잡아도 되는데 1이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된다. 그럼 이렇게 잡아야겠네. 여기 잡읍시다. 여기를 K라고 할게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K부터 1에서 GX는 연속이겠죠? 합성이니까 F가 플라임 미분 가능하고요. 이 구간에서는 얘가 미분 가능하죠? 그렇죠. K니까 여기 좌표가 뭐냐면 여기가 K, K예요. 이렇게. 이게 문제구나. 미분값. 집어넣어 보죠 뭐. F에다가 K 넣어도 어차피 그러니까 봐봐. 이게 FK니까 F에다가 K 넣으면 K거든. 그러니까 G에다가 K 넣어도 K인 거야. 합성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되죠. 1 빼기 K로 가요. 하고 G1 빼기 GK로 가죠. 근데 이게 1은 1이니까 1-K분의 이게 1 빼기 K가 돼서 얘가 1이 되죠. 그렇게 되는 F' 아니지 G'. 뭐가 있을까? C라고 할까요? C가 C가 어디 사이에? 네, K,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죠. 그럼 맞죠? 이 사이에 존재할 거니까 영어가 이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찾는 게 포인트. 되셨죠? 다음 넘어갑시다. 65번. 여기가 문제라고? 65, 66, 67? 안 적으셨던 거네? 어떻게 알았지? 선생님 옛날 친구 중에 눈뜨고 자는 게 있었거든요. 아니, 그럼 걔는 연습을 한 거야, 그거. 진짜 눈뜨고 자요. 된대. 나는 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또렷하게 앞에 이렇게 보고 자요. 예, 되게 뭔지 알아? 근데 그렇게 자면 눈을 깜빡거리지 않아. 그래서 안구가 엄청 건조해져가지고. 내가 그걸 왜 연습했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뭐 하려고 그걸 연습했냐. 수업 시간에 자고 싶어서. 근데 얘가 선생님 되게 오랜 친구거든요. 나중에 얘기해줬는데 군대 가서도 되게 좋았대요. 무슨 자세로 가만히 서서 앉아서 잘 수 있으니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사람이라는 동물이 대단한 거예요. 연습하면 돼요. 자, 이겁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2까지에 여기 뭐가 돼 있냐면 fx하고 여기에 제곱의 dx가 있습니다. 네, 얘들아 이걸 제곱해서 풀 거야? 아니, 죽어요. 못 풀죠. 그러면 요게 뭐 값이 최소가 된대. 요 값이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냥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지금 이걸 계산하겠다고 하면 계산은 못해요. fx가 그냥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차라리 그냥 내가 뭐 fx 뭐만 하나 줬어.
함수를. 그럼 뭐가 계산이라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는 절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여기가 딱 3칸이다. 여기 주기성 3이다. 그럼 이런 얘기예요. 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가 최소이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얘가 이거 신경 쓰지 않을게요. f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 어디에 가깝다? 0에 가까우면 돼요. 0에 가까우면. 그래 최소죠. 왜? 음수의 어디냐면 음수는 되잖아요. 생각하시면 제곱이잖아요. 음수도 제곱하면 커지니까요. 그러니까 얘네가 점점 이 그래프 자체가 0에 가깝다. 다시 얘기하면 x축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x축에 가깝다.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마이너스 때 2까지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해보죠. 여기. 네, 마이너스 때 2까지의 요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려고요. x제곱 빼기 1이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이놈은 얼마냐? 3인가?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내가 지금 마이너스 때 2까지만 그린 거야. 뭘? 여기다가 선생님이 y는 x제곱 빼기 1이라는 걸 그린 거야. 요 사이에서. 근데 여기 가까워진대요. fx를 더해서. 그럼 fx가 여기서 이거면 되잖아요. 반대. 이게 f면 되죠. 왜? 그럼 여기 더하면 0이 되니까.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죠. 얘가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 내려가면 좋은데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 더해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계산하시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얘가 0에 가까워지는지 x축에 가까워지는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소값이 뭐예요?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fx의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봐봐. 3이고 4고 오면 똑같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폴짝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나가. 폴짝 올라갔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똑같이 반복입니다. 이게 f의 그래프예요. 그럼 이제 걔가 물어보는 걸 확인해 볼까요? 이거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 인테그랄 네,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냐? 26까지. 맞잖아요. 딱 27칸이죠? fx에 dx를 풀었어요. 이 상황일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때 fx가요. 그러니까 저걸 구하는 게 아니죠? 이거 구하는 거 아닌 것 같죠? 느낌에?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이제? 질문. 얘들아, 요거 넓이 얼마야? 여기 1이야. 이 정도 외우고 있어야지. 3분의 2죠? 그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fx, dx가 몇 개 있는 거예요? 9개 있죠. 27칸이잖아요. 여기 3칸이고. 반복되니까 이렇게. 이해했죠? 근데 얘가 얼마야? 얘가, 네. 안 까먹었지? 안 까먹었지, 얘들아. x제곱이면 여기 3분의 1이고 여기 3분의 2라는 거. 아니, 적분하셔도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저런 게 어려운 거예요. 저런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게 어려운 거죠. 절대 계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66번으로 갈까요? 자, P에 대해서, 실수 P에 대해서 y는 이렇게 돼 있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y는 px 빼기 1. 요거의 교점의 x좌표 중에 가장 작은 값을 m이라고 한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m하고 a하고 b 사이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여기가
0보다 크대요. 되도록 하는 이 m의 최소값을 구하라.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만약에 내가 얘를 fx라고 하고 얘가 gx라고 한다면 이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빼기 gx의 dx죠. 이 녀석. 그럼 만약에 교점을 지날 때 지금 다시 문제를 읽어보면 뭐라고 해요? 교점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m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일단 요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저게 y는 x제곱에 x-1이란 말이야. 그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그려지죠. 조금 크게 그립시다. 이렇게 그려지죠. 1,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돼요? 그리고 얘도요, 기울기가 p고, 여기가 1이면 이렇게 내려가서 이 정도,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돼요? 그럼 생각을 해봐. p가 음수든지 음수든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p가 음수면 이렇게 그렸다 생각해봐. 이렇게 그렸다 생각해봐. 이 넓이가 0보다 크긴 하죠. AB가 어디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조건 여기 어딘가에 AB를 이렇게 잡아도 다 커요. 이해되십니까? 괜찮다고요. 가능하다고. 근데 최소라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되게 하는 M의 최소예요. M은 여기거든요. 이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봐봐. 여기가 M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P가 점점 커질수록 M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했죠? 왜냐면 만나는 교점이 점점 이쪽으로 내려갈 테니까. 이해했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된다고 쳐요. 만약에. 그럼 얘가 이제 기울기가 된 거고 여기가 그럼 M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잘 보세요. AB가 특정이에요. 모든 실수 색깔 쫙 칠해졌잖아. 모든 실수 AB에 대해서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먹어버리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A를 잡고 여기다 B를 잡고 얘는 음수가 돼버려. 얘가 위로 올라왔잖아. 얘가 G야. 요게 F고. 그럼 무슨 얘기죠? 올라오지 말란 얘기예요. 올라오지 말아라. 밑에 있어라. 왜? 어디서 AB를 잡아야 될지 모르니까. 다시 색깔 칠해져 있잖아. 뭐라고? 모든 실수 AB에 대해서. 그냥 M보다 큰 어떤 데 AB를 딱 잡더라도 무조건 얘가 더 커야 돼. fx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이해했어요? 선생님, 여기 조금만 하면 안 돼요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근데 진짜 조금만. 살짝. 이렇게. 살짝도 안 돼요? 그죠? 요 사이 그냥 AB 잡아버리면 안 돼요. 음수가 돼버려요. 이거 심지어 누구도 없잖아요. 이해했나요?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죠? 그냥 답은 이거겠죠? 너무 다른 색깔 다 써버렸네. 답은 접하면 되죠. 이렇게 접하게. 딱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이 녀석이 접하기죠. 왜냐면 AB는 다른 점이니까요. 이해했죠? AB가 다른 점이니까요. AB가 다른 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 잡더라도 조금만 옆으로 가거나 여기 뒤로 잡고 조금만 앞으로 가면 무조건 다 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의 M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M의 최소값. 네, 이 적선의 방정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적방도 쉽진 않네. 적방 되게 더럽겠는데? 그냥 대충만 봐도 더럽겠는데? 해보죠. 이해는 됐죠? 선생님 얘기? 그럼 됩니다. 얘가 y는 px 빼기 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접점을 t 없죠? 여기를 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라고 하죠.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죠? y는 3t제곱 마이너스 2t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 빼기 T제곱 이렇게 되고요. 좋은 건 뭐냐면 기록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 지난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넣으시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시고 저 T점은 구할 수 있어요. 저 점은 구하면 뭐 접선의 방정식 나올 거고 근데 계산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마이너스 1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 나올 거고 짠 t제곱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넘기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이냐 그럼 t가 1일 때 1일 때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얘가 뭐 계산 잘못했니? t제곱이니까 t제곱 맞는데 마이너스 1 에이? 1일 리가 없지 않나? 손이 그렇게 그려준다고? 아? 진짜? 1밖에 없는데? T가 1일 때네. 그림을 잘못 그린 건가, 내가? 그렇게 넣는다고? 그럴 수도 있죠. 가능은 하겠죠. P가 1이야?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그런데? 진짠데? x-1인데? 이렇게 되고요. 자, 한번 해보죠. 이렇게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x-1이라서 이거 넘기면 x세제곱에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x제곱에 x-1 빼기 x-1을 넘겨가고 이게 x-1의 제곱에 x 플러스 1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접할 때, 이 녀석이 접할 때 6적 합집이 마이너스 1. 이게 m의 최소값 마이너스. 맞아? 맞네. 뭐 그림을 내가 잘못 그린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약간 누워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이렇게. 머리 이거죠. 순간 되게 당황했네. 저렇게 될 리가 없는데. 이해는 되셨죠?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던 거야. 계산이 더럽겠나라고 하는 건 저잡초가 1보다 작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자, 67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해야 되는데. 지우고 할게. 그래프를 많이 그려야 돼가지고. 지웁니다. 지워도 되죠?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했지. 저 얘기가 제일 중요해. 저게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선생님이 톡에 올려놓은 거 봤지? 학교 앞에 붙은 거. 그럼, 네. 안 붙었어? 올해 안 붙었어? 붙게 되면, 알게 되면 좀 보내주세요. 자영이랑 방향은 시험 언제야? 아직 안 나왔어? 공부보다 하루 일찍 봐요. 대부분 다 그때야. 얼마 차이 안 날 거야, 아마 대부분. 왜냐면 5월달이 그거라서. 동배가 짱이던데? 동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던데? 걔는 항상 마이웨이였어. 애들을 왜 죽이려고 그러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아싸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쉴 틈 없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토일, 금토일이 끼는 게 생각보다 너네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때 막내치더라고, 보니까.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냥 0이고요. x가 0보다 두 안 들어가고 x 이렇게 돼 있고요. gx가 잘 보세요. 이게 범위를 이렇게 잡을까요? 마이너스 1부터 2가 0부터 x가 2까지인가요? 이렇게는 x에 2-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클 때는 절대값 바뀐 겁니다. 여기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걸 잘 봐야 돼. hx라는 애가 앞에 k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짜증나죠? fx 빼기 f의 x-a 빼기 f의 x-b 더하기 f의 x-e 형태를 띌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k랑 a, b 양의 실수 k에 대해서 그리고 a, b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자 근데 뭘 구해야 되냐면 또 이거예요. 0부터 2까지에 이 gx에서 빼기 hx를 했을 때의 요 값이 최소가 됩니다. k a, b에 대해서 60의 a, b를 구하라. 답을 알고 나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풀기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다 적을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fx는 저기 있으니까 빼고 적을까? 근데 저 한 번 더 적을게요. fx는 이렇게 돼요. 여기가 0이에요. x가 0보다 작고 x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f의 x-a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x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0. 이해했죠? 그럼 이 자리에 x-a, x-a, x-a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x가 a보다 크면 x-a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x-b도 마찬가지겠죠. x-b도 마찬가지. x가 b보다 작으면 0이에요. 그럼 x가 b보다 크면 x-b예요. 이렇게 되고요. f의 x-2도요. x가 2보다 크면 작거나 같으면 0이고요. x가 2보다 크면 이렇게 될 거예요. 되셨죠? 선생님이 여기다 뭘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hx를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써 있는 거예요. 잘 봐. 자,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충 나눌게요. 여기 0이에요. 여기가 한 2라고 하면 대충 이 정도 A 잡고 이 정도 이렇게 잡고 그냥 대충 잡은 거예요, 선생님이. 될까요? 자, 그럼 이 hx는 자 얘에서 얘를 뺄 거고 여기 앞에는 마이너스 할게요. 여기도 뺄 거고 여기 더 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상황이가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앞에다 k배도 했어요. k배 뭔지 모르니까 k 나중에 쓰고 공식 안 쓸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영역을 나눌게요, 선생님이. 여기 a까지 b까지 2까지 이렇게 나눌게요. 이런 식으로 나눌게요. 나눈 상태에서 잘 봐요. 보세요. 자, 0보다 작아. 그럼 다 작지. 0보다 다 작지.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계속 0이겠지. 그래요? 그럼 여기 사이는 뭐냐면 여기는 x가 0보다는 크고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럼 봐. 0보다 크니까 얘가 들어갔지. 그지? 근데 얘는 안 작지. 작지? 그럼 얘만 들어갔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kx가 있어. 함수 kx. 이렇게 돼요. 올라가자. kx. 이렇게. kx. 그럼 여기가 뭐야? kx. 여기 ka. k. 그렇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범위. 여긴 a보다 커. x가 b보다 작아. 이렇게 되죠. 그럼 잘 봐. 이번에는 얘도 되고, 얘도 됐는데, 0, 0이지. 작으니까. 다시. a보다 커, 0보다 커, b보다 작아, 얘랑, 0,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랑 더하겠지. 근데, 더하는 게 아니라 빼지. 얘에서 얘 뺐지. 여기 뭐 넣어? ka가 넣어. 그래서 여기가 상수하면 돼. 되셨나요? 자,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여긴 b보다 커 x가 대신에 2보다 작아. 그럼 봐. 얘랑 얘까지 하고 그 다음에 0 들어간 거지. 범위별로 봐, 범위별로. b보다 크잖아. 0
0보다 커, A보다 커, B보다 커. 얘, 그 다음 0.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 얘하고 얘를 뺐단 말이야. A가 남았지. 근데 얘랑 뺄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 더하기 B인데 앞에 K가 있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B를 넣으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저게 이제 어디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좌표가 뭐냐면, 여기 뭐야? 2넣으면, 여기가 이제, K의 2, A 더하기 B 빼기 2가 되겠죠. 이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은요. 자, KX가 2보다 커요. 그러면 다 들어갔지. 얘랑 얘까지 다 들어가. 그럼 마지막에 얘에다가 얘만 더하면 돼. 그럼 딱 이거 나와. 이렇게 가.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게 HX예요. 됐어? 오케이? 근데 잘 봐. 잘 보세요. 여기서 얘를 뺄 거야. 근데 거기 내가 설명 아직 하나 안 적은 게 있는데 거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HX는 요 GX를 벗어날 수가 없어. 대신 0도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그릴게. 여기다가 얘를 그려볼게. G는 이거야. 위에 이렇게. 계속 0이지. 0이었다가 이렇게 볼록해서 올라가겠다가 이거야. 여기 G야.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 빨간색 HX, 빨간색이 HX란 말이야. 빨간색인 HX는 G를 넘어갈 수가 없지. 근데 G는 그러니까 G를 넘어갈 수가 없지. 근데 HX는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얘가 요 안에 딱 들어가게 맞춰야 돼. 딱 들어가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그릴게. 여기까지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된다. 아, 이 얘기구나. 여기가 0, 여기가 2면 딱 잘랐을 때 여기에다가 GX 이렇게 딱 그려. 여기가 GX. 이렇게 GX. 여기가 GX. 그럼 HX는 요 밑에서 이렇게 놀아야 됩니다. 이렇게 놀아야 됩니다. 이렇게 놀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걸 만족하죠. 밑에 내려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GX에서 HX의 최소를 그 사이의 값의 최소를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꽉 채워야지. 꽉 채워야지. 꽉 채워야지. 꽉 채워야지. 이런 상황에서 여기의 넓이가 최소가 되겠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려면 일단 얘가 0이어야 돼. 맞지? 얘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제가 0이어야 돼. 즉 A 더하기 B가 2여야 돼. 그럼 A하고 B가 딱 대칭이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가 딱 1이거든. 대칭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A면 여기가 B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대칭이어야 돼. 같은. 이해했어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난 뭐 하면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요 넓이가 최대면 되겠다. 여기가 최대면 되겠다. 여기가 최대면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가 여기 만나야 된다. 그럼 A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여기 좌표가 뭐야? A, KA야. 맞아? 근데 걔가 어디 쓰면 돼? 여기 쓰면 돼. 자, 그래서 G의 A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A의 E-N. 근데 걔가 KA여야 돼. 따라서 E-A가 K여야 돼. 그래서 K랑 B랑 같아. 왜? 근데 B가 뭐야? B가 이거야. B가 E-A. 맞잖아. 같은 얘기가 다 했어요. 되셨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난 뭘 구하면 될까?
얘가 요 넓이만 최대하고 구하면 된다. 요 넓이의 최대만 구하면 최대. 요 넓이 최대. 다시. 가득 채웠을 때. 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1일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 여기 반띵이야. 이거 다 채워도 되고 난 여기만. 여기가 A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최대면 된다. 그치? 어차피 이건 결정됐잖아. 만나게 했으니까. K랑 A랑 만나게 했으니까. 여기만 최대가 된다. 이해하셨나요? 여기 1이야. A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인테그랄. 아니, 그냥 넓이로 계산을 해도 돼. 돼요? 다시. 넓이로 계산해. 여기가 A라며. 여기가 뭐라고? KA라니까. 근데 이게 BA랑 같다니까. 요 삼각형 넓이가 B가 뭐라고 이거라니까. 그럼 끝났잖아. 요 넓이를 내가 이게 F랑 G랑 다 있지. 뭘 쓰지? 그러면 K에 A라 해. K도 있지 않아? 대문자니까. 얘가 넓이니까 S로 하자. S는 없냐? S는 없구나. 그럼 여기가 A야. 근데 이 자리가 이거라니까? 여기가 이게 2A-A 제곱이야. 밖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1에 A에다가 2A-A 제곱하고 더하기. 자, 여기가 1-A야. 근데 얘랑 곱하는 거잖아. 요 사각형. 거기다 더하기 1-A에 2A-A 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 사이에 최대값 구하시면 돼요. 그때 A를 구하시면 끝납니다. 뭐 할 수 있어요? 그건 분모 끝납니다. 인수분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려운 거야, 지금. 요걸 가져와서 오히려 따다다다 한 다음에 요걸 만족하게 하려면 요 안에 딱 들어가게 한다, 요 안에 딱 들어가게 한다. 요게 최대야? 여기 꽉 채워야지 요 사이의 넓이가 최소야? 이런 얘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너무 욕쫄지 말고 이거 못 줄지 말고 이렇게 하나씩 해서 범위별로 그냥 그리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74번 갑시다. (74번) 풀고 쉴게요. 글렀네 오늘. 저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만큼 합시다. 문제 하나하나 자체가 더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요. 자, 실수 전체에서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됩니다. 프라임이 이렇게.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정수 n y는 fx의 그래프에다가 4n, 8n 4n 플러스 1, 8n 플러스 2 4n 플러스 2, 8n 플러스 5 그 다음에 4n 플러스 3, 8n 플러스 7을 무조건 지난답니다.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그래프로 되게 크게 그리면 되긴 하는데 정수 K에 대해서 구간 2K, 2K 플러스 1까지의 구간에서 fx의 그래프는 2차 함수 의 그래프의 일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질문이 3부터 6까지에 6 맞죠? dx를 a라 할 때 6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무슨 얘기냐 한번 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녀석이에요. 기울기가 절대 1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기울기와 제일 작은 기울기를 설정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봐봐.
점을 찍어야 돼. 근데 어차피 우리가 3부터 6까지라서요. 좀,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정말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만약에 정수라 0을 넣으면 0,0에서 시작해요. 0,0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잡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n이 0일 때는 0,0, 1,2,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3,7 이렇게 되고요. 1을 넣으면 4,8, 5,10, 6,13, 7,15 이렇게 8칸씩. 그러니까 4칸 올리면 8칸씩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서 3부터 여기까지. 저 사이에 점을 찍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 사이에만 점 찍으면 돼. 왜냐면 어차피 내가 0부터, 3부터 6까지만 구하면 되니까. 잘 봐. 자, 그래서 3, 어디까지 가냐? 일단 7, 15. 15까지 찍으려면 그냥 가야겠다. 5. 좀 작게 할게요. 5까지 해서. 여기가 1이면 2고, 3.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3,7이니까 3,7이면 여기고요. 그 다음에 4,8이라서 맞죠? 4,8이라서 여기 찍게 되고요. 그 다음에 5,10이라서 여기 찍게 되고요. 그 다음에 6,13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찍었다고 치죠. 여기 8, 10, 14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요. 짝수부터 그 다음까지 그냥 그렇죠? 그리고 저 범위에서 저기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만 조심하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야? 그냥 미분했을 때 적으면 되는 거야. 잘 보면 알겠지만 다른 얘기는 없거든요.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게 나와 있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2차 함수라는 거죠. 이 사이가. 왜? 4부터 5만. 여기 사이만 2차 함수가 들어가요. 여기는 1차여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의 2차 함수를 하나 만들어보죠.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되면 2차 함수를 하나 만들어보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요 함수를 우리가 y는 대가리가 뭐라고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a, b, c, a가 저기 있네. 그러면 이렇게 잡을까요? p의 x제곱에 qx 플러스 r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요 점을 잡고 요 점이 잡은 거니까 x에다가 4를 넣으면 8을 지나야 됩니다. 요거다밖에 방법이 없었나 이게?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직선으로 가도 되나? 이게 최대값이라는 얘기가 없어서 2차 함수의 일부이다. 그냥 요거밖에 없잖아. 미분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봐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요게 중요하다고 했었던 이유가 이건데 잘 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걸 미분할 거예요. 이렇게 풀라인에서 2px 플러스 q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4를 넣을 겁니다. 이게 이제 8p 플러스 q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분해서 x에다가 5를 넣을 거예요. 얘가 10p 플러스 q 이렇게 되죠.
이런 상황이에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 둘이 EP 차이만큼이 날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요 기울기가 여기에 기울기여야 돼요. 요 점에서 여기서 여기 가는 기울기랑 비슷해야 됩니다. 근데 자 봐봐. 만약에 여기 기울기가요. 보세요. 여기 기울기가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지금 3이 커졌죠. 여기서 이만큼이 6이 커진 거예요. 여기 기울기가 2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울기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여기를 지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기울기는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해했죠? 근데 여기 곡선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곡선이어도 됩니다. 3이어도 되고 돼요. 근데 요 점에서의 기울기랑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2차 곡선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여기 기울기가 항상 크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3이 돼야 되고 여긴 기울기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다시. 자, 보세요. 여기가 이 P만큼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거꾸로구나.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예요. 다시. 되게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을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 사이에는 어차피 그냥 때려 넣기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 칸이.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3, 2, 1. 근데 또 다음 칸으로 가면 또 그게 또 바뀌긴 하는데요. 이 설명을 뭘로 해주는 게 제일 좋나?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여기가 만약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갈 때의 이 기울기는 일단 1이죠. 맞아요? 그리고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갈 때 기울기는 일단 3이건 보이네요. 이걸로 설명하면 낫겠다. 되셨죠? 그럼 얘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렇게 곡선을 타고 가면 돼요? 안 되죠. 1보다 커지는 게 생겨요. 이렇게. 1보다 작은 것도 생깁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 여기도요. 여기 3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곡선을 타고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된다고. 3보다 작아지는 게 생기고 3보다 커지는 게 생겨요. 이게 낫겠죠? 그러니까 여기 1밖에 안 되고 여기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여기가 1인 거고 여기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여기가 3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어렵다고. 그럼 끝났죠? 여기 연립할 겁니다. 빼세요. 그럼 P가 1일 겁니다. 그럼 Q가 7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집어넣었을 때, 이거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r인데 얘가 어느 점을 지나냐면 여기 4,8을 지나죠. 8은 16 빼기 28 플러스 r이죠. 그러면 r이 4인가요? 아니다.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럼 요 곡선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0. 그럼 이제 적분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적분하시고, 여기 적분하시고, 여기 적분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다. 여기서부터 여기 갈 때 길이가 1이고 길이가 3이기 때문에 곡선을 쓸 수가 없어요. 저것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 얘기입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저거 놀리려는 게 아니야. 자, 1194번 봅시다.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닫힌 구간에서 여기서만 fx가 x예요.
근데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분 가능이라고 써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음에다 어떤 상수 AB에 대해서 범위가 0부터 무한대 에서의 fx 플러스 1 빼기 xfx는 af 플러스 b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60배에 그럼 나는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한 칸만 옆으로 가면 되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잖아. 내가 f에 x 플러스 1을 할 거야. 근데 걔가 x에다가 fx를 하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네, 뭐라고 했냐면 이 구간도 여기 들어가. 근데 이 구간에서는 x야.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얘기야. 야, 0부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여기 1부터 0부터 1까지는 그냥 이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오고 여기도 부드럽게 지나가냐면 이런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 사이에만 알면 돼. 1부터 2 사이에, 요 사이에, 요식만. 여기만 알면 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니네가 이걸 알고 있다니까 지금. 봐. 0부터 1 사이에서는 fx가 x야. 그럼 내가 여기서 요 범위에서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 요 범위는 요걸 내가 다시 한 칸 움직인 거니까 한 칸 움직인 거니까 얘가 여기에 뭐가 들어와? 이게 들어오겠지. x제곱에 ax 플러스 b가 들어오겠지. 이해되셨어요? 이 자리에 이렇게 넣으면 0 넣으면 1이고 1 넣으면 2니까 그럼 봐자 fx가 이렇게 그대로 내가 지금 요거 갖다가 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다시 얘만 넘긴 거야. 요 구간에서 0보다 큰 데선 이게 다 가능한데 이쪽은 모르겠어. 못 구해. 이쪽. 없으니까. 근데 요 범위에서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썼지. 그러면 이 범위에서 x가 이렇게 되는 이 범위에서 fx 플러스를 할 거면 여기에 fx가 넘어오니까 fx가 x니까 여기에 x가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 2차가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한 칸 옆으로 이동을 했다고요. 근데 잘 봐. 내가 여기를 그냥 y라고 할게.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요 그래프가 이거라는 거야. y. 이거라는 얘기. 이거라는 얘기. 이해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냥 이거야. 이거라고. 그럼 여기다가 0을 넣어봐. x에다가 0 넣으면 어떻게 돼? f1이지. 여긴 b잖아. b 1이잖아. b가 1이겠지, 그럼? a는 어떻게 구해? 2분의 프라임 2x 플러스 a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넣어. 1. 여기 2 플러스 a가 되는데 얘가 뭐야? 1이어야지. 여기 미분 가능해야 될 거 아니야, 미분 가능. 이해되세요? 그럼 a가 뭐야? 마이너스 1. 그럼 끝났잖아요. 이 범위에서의 요 그래프, 요 사이의 그래프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이런 상황. 끝. 이제 저거 구하면 되잖아.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fx dx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그거 쓰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이해되셨나요? 뭘 사용한 거야? 미분 가능한 거랑 연속. 자, 준 대로 한 거야. 이 범위에서 한 거니까. 이 그래프는 여기 사이잖아. 이 그래프. 한 칸 옆으로 이동한 거니까. 거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갖다 썼다라는 거죠.
범위가 바뀐 것 뿐이야. 범위가. 조금 애매하죠? 95번. 자, 이번에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오차 이하의 모든 다항함. 오차 이하. 모든 다항함수에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별까지의 fx dx를 했어. 근데 걔가 이거랑 같대. f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 에다가 a를 하고 그 다음에 f0에다가 b를 하고 그 다음에 f 5분의 3 하고 여기다가 a를 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a, b가 있다. a, b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입니다. 그럼 저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 오차 이하래잖아. 오차 이하. 그러면 뭐 오차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또 a, b가 있나? 뭘로 잡을까? 식을. 이게 이제 정적분에서 이걸 계산한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 a, b가 다 있으니까 fx를 그냥 여기 잡을게. fx를 어떻게 잡냐면 여기 a가 있으니까 좀 그런데 이렇게 오차 x의 다섯 제곱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0이어도 되는 거야. 오차 이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항상 0이 아닐 필요는 없는 거지. 자, 문제 다시. 오차 이하라 그랬어. 그치? 그러면 다항함수니까 다 0이고 얘만 있어도 돼. 상수함수도 된다고. 다 0이어도 돼, 그러니까. 이해했죠?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다항함수가 있단 말이야. 다 된다고 이게. 얘가 다 된다고. 그 생각을 한번 해봐. 얘가 뭐야? 얘가. 여기다 넣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 인테그랄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fx dx가 돼. 이게 fx dx인데 뭐만 남아? 짝수만 남지. a죠. 예. 이렇게 남겠지. 괜찮아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모든이야. 오차 이하의 모든 다항함수. 뭘 넣어도 상관없다고. 뭘 넣어도 여기 A, B랑 A는 다 똑같은 거야. A, B는.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오케이. 이렇게 만족하게 하는. 된다는 얘기예요. 왼쪽 거 계속 계산할게.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 5분의 2개가 있으니까, 일단 2배에 5분의 A4 더하기 3분의 A2 더하기 A0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근데 이거 잘 봐, 얘들아. 이걸 계산했을 때, 자, 여기다 넣을 거야, F에다가. 보세요. 이거랑 이거를 이걸 이렇게 써도 되잖아. 어떻게 보면 A로 묶으면 F의 마이너스 5분의 3에 더하기 F의 루트 5분의 3하고 이걸 묶어서 A라고 쓰고 F0의 B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얘가 A0야. A0B. 이게 A0. 그럼 B가 뭐야? B가 2야.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항등식이라고. 이해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A4, A2, A4, A2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야. 얘 셋에 대한. 이거와 이거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야. 왜? 어떤 다항식이 와도 상관없다며. 여기 숫자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이 요 A, A, B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해했어요?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F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을 넣으면 계산하지 말고 여기다 넣을게.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5분의 3의 5제곱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3의 4제곱의 A4
이렇게. 이게 좀 적을게요. 마이너스 3의 A1 더하기 A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F에다가 그냥 루트 5분의 3의 A를 그냥 넣으면 여기가 루트 5분의 3의 5제곱의 A 그냥 루트 5분의 3의 4제곱의 A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루트 5분의 3의 A1 더하기 A2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A0 나오네? 그러면? 빼기 아니야? 그럼 B가 저게 아니겠네? B가 2가 아니겠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더해요. 더하래요. 더합시다. 그럼 뭐가 나오죠? 생각해봐. 뭐가 나와? 자, 얘네들은 지워져요. 즉, 홀수 차수는 전부 지워집니다. 그럼 여기에, 이거 4제곱이니까, 여기 봐봐. 저기도 똑같이 나오잖아. 4개, 제곱, 제곱만 나올 거 아니야.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랑 더한, 이거 4제곱하면 얼마냐면, 25분의 9인가요? 그죠? 25분의 18의 A4. 아니면, 여기도 2배로 쓰자. 2배의 9의 A4. 더하기. 여기도, 5분의 3의 A2.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 앞에. 5분의 3. 그 다음에 A0.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거기다가 마지막에 F0 넣으면 A0의 B. 이렇게 나오는 거죠. B가 왜 0이 나오지? 아니구나.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는 A를 곱했으니까 여기 A에 들어가고, 여긴 B를 곱했으니까 B가 들어가겠죠. 되셨나요? 그럼 이런 얘기야. 이랑 얘랑 같다는 얘기지.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2를 못 없애있구나. 마지막에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5분의 2의 A4, 3분의 2의 A2, 더하기 2의 A0는 여기는 25분의 18A의 A4, 더하기 5분의 6의 A의 A2, 2의 A의 A0, A, B의 A0.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같아야 돼요. 같은지 봅시다. 얘랑 같으려면, 얘랑 같으려면, A가 얼마여야 돼? A가 얼마여야 되냐? A가 9분의 5가 됩니다. 맞잖아, 여기도. 얘랑 같으려면. A가 9분의 5가 됩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얘랑 같아야 되거든. 얘랑. 그러면 2가 A 제로를 다 없애면 9분의 10 더하기 B가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B가 9분의 8이 됩니다. 이렇게 항등식 형태로 푸는 거예요. 답은 2번이네요. 왜 그랬냐면 이게 오차 이하의 모든 다항식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다 2배로 왼쪽 거 계산하고 오른쪽 거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항등식으로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요. 1210번. 오케이. 1209번 하고 10번으로 갈게요. 그럼 316페이지.
1209번 보죠. 한 거지. 1209번 보면 이런 얘기예요. 최고 차이의 수가 1인 3참수 fx랑 양수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에 자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인테그랄 a 빼기 t a 플러스 t를 했어요. 근데 그게 fx dx가 0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a t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a, 0의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차인데 얘가 있어. y는 x-a의 세제곱이 있어. 여기가 a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여기서 t를 빼고 a-t를 하고 a 플러스 t를 해도 여기랑 같잖아. 그러면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대칭이에요. 요 얘기. 근데 왜? 어떤 말 때문에? 모든 t에 대해서. 나를 보죠. 나에 보면 fa랑 f0이 같대요. 얘가 0이네요. f가 0이어야 되니까. 되셨나요? 다. 자, 3차라고 했으니까요. 자, 인테그랄 0부터 a까지의 fx dx가 144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 저게 0이야? 라는 건 이런 얘기죠. 아,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0이고, a이고, 여기 이 얘기겠죠. 여기 넓이가 144. 이해됐죠? 최고 차이 계수가 요거래잖아요. 그럼 fx를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fx를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인테그랄? 아니, 그냥 얘를 최고 차이 계수 1이었으니까 x에 x-a에 x-2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x에 x-a, x-2a에 dx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144가 나오게 하시면 되죠. 계산이 좀 더럽나요? 뭐 어쩔 수 없죠. 노가다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간단하게 끝날걸요? 아마 내가 알기로. 아닌가? 그럴걸? 덕분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걸요. 해보세요. 얘가 바로 나옵니다. 어, 10번 갈까요? 1210번? 자, 음이 아닌 정수 n에 대해서. 정수 n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n차 다항식 pn. n차. pnx.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아예 뭐라 그랬냐면, p0의 x는 1. p1의 x는 x라. 이게 상수항으로만, 왜냐면 n차는 0차잖아요. 그러면 상수함수가 이야기해. 1차면 요거, 이렇게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fx가 아니야. 밑에 번호가 달라졌잖아. 이해했죠? 뭔 얘기인지?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나에서 음이 아닌 서로 다른 정수 mn에 대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n차를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면 0이 됩니다. m하고 n이 다릅니다. m에 대해서. 그럴 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3차의 dx는 얼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야, 이거는 그럼 무함수 기함수니까 다 계산해야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씩 두 개가 달라. 그러면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3차잖아. 여기다가 0차와 3차를 넣어서 얘랑 얘랑 둘이 넣어도 0이 나와야 되고 1차와 3차를 넣어도 0이 나오게 해야 돼.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고 차이 개수도 나와 있어.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n차 나오겠으니까. 그러니까 P3X를 얘를 뭘로 둬야 되냐면 얘들아 생각보다 간단해. 여기 0이다잉. MN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얘가 만약에 3차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a 없죠?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자고. 이렇게. 근데 모든이지? 그럼 다 되나? 자, 1차. 그러니까 이렇게요. 한 번은 얘랑 해. 한 번은 얘랑. 여기다가 넣어서 그러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p0x를 넣고 p에 더 3x를 넣어. dx를. 인테그랄 마이너스 1까지 쓰고 어차피 얘가 1이니까 얘네들이 곱해봤자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지. p에 3의 x dx. 그럼 얘는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저게 나오는 거죠. 0이라고 얘기할 순 없지. 잠깐만. 쓰자. 이렇게.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dx. 이렇게 되면 너무 간단한데. 이게 0이면 저도 0일 거 아니야. 0이 1이니까. 아니죠. 사라지는 것만 사라지는 거잖아요. 쟤도 같이 사라지지 않나? 답이 0이 없는데? 잠시만요. P 0이면 1이잖아. 그러면 저것도 1이니까 마이너스 여기까지면 응? 문제가 잘못된 건가? 아, 0부터 1까지니까 그렇겠구나. 그쵸. 이렇게 되는 건 맞죠? 다시. 아니지.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얘랑 같은 건 아니니까. 선생님 상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예. P 3x가 남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쟤만 남죠. a의 x제곱에 플러스 c의 dx가 남죠. 요게 0이죠. 맞나요? 이게 3차잖아. 그지? 근데 얘가 여기 그대로 들어갔잖아. 마이너스 1까지니까 우함수만 남잖아. 보셨나요? 그 다음 하나 더 적어. 여기 x.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1까지 p1x에다가 p3x의 dx를 하자고. 결국엔 다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1까지 여기다가 x 하나 더 곱했으니까 되죠. 4차. 여기가 3차. 여기가 2차. dx. 이렇게 되죠. 여기는 인테그랄 2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얘, x 4제곱 플러스 bx 제곱의 dx가 되죠. 근데 얘도 0이라고. 이런 얘기죠. 보셨나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거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게 다 들어간 거. 이걸 구해야 되는 거. 이해하셨죠? 순간 되게 헷갈렸어요. 나도.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죠. 2배에 있는 건 어차피 0이 되는 거니까 상관없으니까. 이게 3분의 a 더하기 c가 0이죠. 맞아요? 그래서 c가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5분의, 여기 얘는 필요 없다니까? 5분의 1 더하기 3분의 b가 0이죠. 따라서 b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집어넣을게요. 얘를 계산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하는 대로 하면 돼. 4분의 1에다가 더하기 3분의 a에다가
2분의 b하고 c거든. 어차피 여기 집어졌지. 그러니까 b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봅시다. 네네네. 뭐 있어? 이상해. 아, 졸리다고? 때려줘, 뒤에서. 자, 실수 ABCD에 대해서 3차함수 fx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가에 뭐라고 했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fx dx가 0이랍니다. 간단한 거랑 마찬가지죠. 얘가 뭐냐면 두 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bx 제곱 플러스 d에 여기서 이제 b랑 d가 무조건 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b와 d의 관계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0이다. 그러면 3분의 b가 얘가 0이다. 한 번에 접근합시다. 나를 보죠. 나에 뭐라고 했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비슷하네 쟤랑 fx dx가 0이다. 여기다가 x를 넣고 그랬단 말이야. 얘가 이거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예. a의 x의 제곱 c의 제곱에 dx가 나가겠죠. a가 0이니까 5분의 a와 3분의 c가 이런 얘기가 됩니다. 방금 한 거랑 비슷해요. 그죠? 자, 근데 자 기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B, C, D가 0보다 크거나 같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야? 만약에 전부 0이면 다 0인 건 가능하잖아. 하나가만 0이면 0인 거니까. 근데 얘랑 부호가 다르지. 그러니까 B 곱하기 D가 음수야. 이렇게 돼. 근데 A 곱하기 C도 음수거든. 부호가 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죠. 이해했죠? 선생님 여기 자 니은으로 갑시다. 자 A 곱하기 B가 음수면 자 방정식 fx는 0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과 0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뭐 하면 되냐면 f-1과 f0의 부호가 다르면 되잖아. 돼요? 오케이. 자, 한번 해볼까? 어차피 F0은 F의 마이너스 1은 뭐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예요. F의 0은 D예요. 이렇게 되죠. 바꿔서 넣어야겠다. 어쩔 수 없이. 부호만 바뀌면 되는 거긴 하거든요. 보세요. 뭘로 할까? 이렇게 바꾸지 뭐. B는 마이너스 3D 이렇게 되시고 A는 AB를 바꿔야 되니까 AB의 부호가 반대다라는 건 C하고 D도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죠. 이 얘기도 C, D가 음수라는 얘기죠. 같이 쓰면 둘 다 0은 아닐 테니까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5C가 되죠. 집어넣자고요. 얘가 A에다가 이걸 넣으면 얘랑 해서 마이너스 3분의 8C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D가 되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럼 부호 바뀌어요? 얘가 양수야. 이거 모르겠는데. 하면 양수야? 음수야? 모르겠네. 그럼 니은은 답이 잠깐만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 되는데 내가 뭐 계산 잘못했어. 잠시만요. 얘네들이 곱하면 이렇게 곱할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8에
CD 빼기 2D의 제곱. 이게 양수란 말이야. 이거 음수잖아. 뭘 잘못 쓴 거야? A, B가 조금보다 작다. 내가 알기로 답인데 이거 되는데? 왜 이거 안 되지? 선생님 이거 계산 잘못했어. 잠깐만. 마이너스 1. 잘못했구나. 계산 잘못했죠? 마이너스 A는 얘가 들어가서 C를 뺄 거니까 이거 3분의 2C죠. 이상하네. 그럼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1 곱하면 3분의 2의 CD. 네, 마이너스 2D 제곱이니까 음수죠. 여기 음수, 여기도 음수. 네, 맞습니다. 선생님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마이너스로 써야 되는데 플러스로 넣었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구나. 이게 근느드거든, 내가 알기로. 근느드예요. 자, D급 볼까요? 자, 이번에는 A, B가 양수예요. 그러면 0하고 1에서 여기 F0은 구해놨고요. B고 F1 구하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F0 곱하기 F1이 음수면 되는 거니까. F1은 이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T. 그럼 A가 요거라서 C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C. B가 저거라서 마이너스 2D. 그럼 또 마찬가지잖아요. F0 곱하기 F1은 마이너스 3분의 CD 빼기 2D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A, B가 양수면 C, D도 양수죠. 곱해서 양수가 됩니다. 얘가 양수니까 전체가 음수죠. 그러면 역시 해가지고 해야죠. 뭘 쓰고 있어요? 네, 사익값 정리의 활용을 쓰고 있다는 사실 써먹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알고 나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 나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알 때까지가 어려운 거지. 그러려고 지금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 남았습니다. 손 213. 자, 세 개의 다항함수 F랑 G랑 H가 있습니다. 가에 뭐라 그랬냐면 F1이 1이고 그 다음에 G의 1입니다. 나에 뭐라 그랬냐면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F의 XY 플러스 1은 X의 G의 Y고 여기 Y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무조건 같은 느낌이 들죠. X 플러스 Y 형태가 되죠. 네, 이렇게 됐을 때 구하는 건 이겁니다. 공수 3까지 fx, gx, hx의 적분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끝난 것 같은데? 몇 차인지 안 나와 있지? 그럼 뭐 그게 맞네요. XY에 대해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했으니까 X랑 Y에다가 일단 0을 넣어볼까요? 1이랑 F1이 1이란 거랑 G1이 1이라는 거밖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려면 H에서도 뭔가 결정이 돼야겠죠.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일단 X에 대해 0 넣어봅시다. X에 대해 0. Y에다가 좀 이따 한번 생각하고, 그럼 여기가 F1이죠. 이렇게. 0 넣으니까 날라가요. 0. 더하기, 봐요. HY. 이렇게 되죠. 아니, HY. 잘 봐. 얘들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봐. 거기 앞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모든 실수 XY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X에다 내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 Y 값에 상관없이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1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HX가 1인 거예요. 상수함수. 모든 Y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어떤 Y가 오더라도 여기가 1이어야 됩니다. 이해했죠? 저기다가 이제 1을 쓸 거면 Y에다가 1을 넣어봅시다. Y에다가 1?
뭐 그렇게 해야겠지? 그래야 gy를 구할 거니까 아니다. x에다가 1을 넣어야겠네요. x에다가 1을 넣읍시다. 1 이렇게. 그러면 f의 y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에 g의 y가 되고요. 더하기 여기가 f의 h의 1 플러스 y가 되죠. 되셨나요? y에다가 1을 넣는 게 0을 넣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거부터 해야겠다. 아니, 상관은 없는데 y에다 0 넣는 것부터 합시다. y에다 0을 넣으면 여기가 다시 f1이 되죠. 이렇게. 여기다가 1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x가 되고요. g의 1이 되죠. 이렇게. 아니다. y에다가 1을 넣어야 되는구나. 에이. 미안해요. y에다 1을 넣으면 f의 x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가 x의 g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h의 x 플러스 1이 되고요. 이렇게. 그럼 얘가 2니까 2x가 되고 어차피 이게 상수함수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hx 플러스 2 구해준 거예요. 그러면 fx가 뭐가 돼요? 이게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거잖아요. x가 y가 1일 때 모든 x에 성립하는 거니까 한 칸 빼면 이게 2에 x-1 플러스 1이 돼서 fx가 2x-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y를 구해야 되니까 이 다음에 x에다가 0을 y에다가 x에다가 1을 넣읍시다. 1. 됩니다. 그럼 여기 f에 y 플러스 1이 되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1 넣었으니까 g 1이 되죠. gy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이게 뭐라고? 1이라고. 그럼 g의 y는 f의 y 플러스 1에서 1을 뺀 거예요. 근데 f의 x 플러스 2 요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2y 플러스 1에서 1을 뺀 거니까 사라지죠. 따라서 gx는 변수만 바꾸면 돼요. 2x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고정하고 하나는 냅두고 임의로 냅두고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됩니다. 문제.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는 2x-1 넣으시고 여기는 2x 넣으시고 여기다가 1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런 얘기예요. 변수에서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